교수님. 예, 지난해 이제 4월 달에 육군에 입대를 한 그 여군 A모 하사가 이제 부대에 전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상관이었던 그 B 중사가 교제를 하자라고 이렇게 그 제의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사실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난 이후에 이어진 여러 성추행이라든가 또는 스토킹 이런 것이 이제 지속이 돼 가지고요. 다른 그 선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 넉 달 뒤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, 네.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,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이다. 그리고 이제 뭐 빨리 합의해라. 이렇게 저 얘기가 됐었고요.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인데, 막상 그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해가지고 이 사단 법무실에서 그 해임 처분을 해서 전역을 시켜버린 것이죠. 그래서 이제 A 하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낙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는데, 결국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기관에 그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제 군에서 또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이제 피해자의 그 언니가 그 이번에 그 올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회유 그리고 이제 그 합의 종용들이 있었고,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적절한 그 분리 조치 없이 어떤 2차 피해가 있었고, 또 이제 사실 군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건강하게 동생이 들어갔는데, 네.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짚기 전에 이거 하나는 좀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해자 측에서도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역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?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또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. 네. 그 여동생이 올린 거죠. 그 당사자, 즉 가해자 여동생이 올렸는데, 사실 뭐 성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. 뭐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말이 좀 다른데, 이쪽에서 성추행, 스토킹이라고 그랬고 이쪽에서 성폭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그게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. 부대 생활을 하면서 이 피해자가 먼저 이 가해자에게 자기 오빠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입술이 많이 텄으니까 립밤도 사주고, 그 다음에 뭐 작업을 하는데 장갑도 사주고, 또 이제 손에 밴드도 붙여주고,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상관이었던 그 비중사가 사기자라고 고백을 했는데,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, 사실 남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서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, 오히려 그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A모 하사가 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. 뭐냐 그러면 그 세면장에서 뭐 샤워를 한다든가 또는 뭐 화장실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남성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로 지목된 그런 간부들이 그 여성의 거짓 진술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고, 또 이제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사실은 이제 이것은 그 보는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시각이 다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야 될 그럴 부분이긴 합니다만, 군에서는 지금 이제 민간 검찰에서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, 또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또는 기소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자, 현재 가해자는 군대 내에서는 중징계 처분 후 전역을 한 상태이고,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 등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들, 피해자들은 모두가 다 같이 2차 가해를 당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군대 내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, 일단 정말 궁금한 내용, 군은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, 교수님? 제가 이제 특히 이 그 성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거기가 좀 약간 그 집단적으로 모여서 근무를 하는 그런 폐쇄적인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,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나면 가장 좋은 게 전공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분리시키고 또 어떤 심리 상담을 붙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이
지난번에 공군 사건도 그렇고 또 이어진 그 여군, 해군에서 네. 여군 극단적인 그 선택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육군에서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이 똑같단 말이죠.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뭔가 어떤 그 지휘관의 의지라든가 또는 그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이런 상황 같으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. 사실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. 있는데 매뉴얼만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지금 이제 뭐 그와 관련돼서 정군에서 이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딸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까요? 그것은 정말 어떤 그 부모의 심정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우리 딸 입대해가지고 이 정말 저런 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이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네. 뭐 딸 가진 부모, 아들 가진 부모뿐만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이거 나라를 지키는 군대 맞나 하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범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은폐하기만 급급한 조직이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저희가 이 시간에도 또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좀 진척이라고 얘기를 할까요?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. 군대 내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민간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이 담당하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 다만 더 강한 내용이 있었죠. 아예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일을 담당하지 말아야 된다.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는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이번 그 주말에 갑자기 그 국방부 장관이 각군 총장들을 그 긴급 소집을 해서 국회 일정에 맞춰 가지고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이제 냈고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사실 그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민간군위원회가 출범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거기에도 이제 군사법제도 개선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그쪽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뭐 합동 그 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몇 명 사퇴를 하고 또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.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으로 재판권 또는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은 이제 성범죄라든가 군에서의 그 어떤 사망 사고, 물론 이제 범죄와 연관된 사망 사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또는 군 입대 이전의 범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평시에 이제 군사법원의 폐지라고 하는 이 화두는 그야말로 민간군 그 사법제도위원회에서의 그 어떤 그 의결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누락이 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.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책임은 군에서의 어떤 그 법무병과에서 그 일을 제대로 처리를 잘 못해서 공무 사건이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1심의 군사법원장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현역 군 법무관이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함이 돼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그 어떤 국민들의 그 기대라든가 바람 또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군 의견을 듣고 있는 합동위원회 80여 명 위원 가운데 지금 민간에서 위촉된 분들 10명 가까이가 지금 사퇴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. 국방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저희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방금 뭐 어떻게 보면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것 갖고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도 더 챙겨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이 내용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.